대구 경북에 5.16 주간은 필요 없다. 대구 경북도 5.18 주간이다. 김수민의 뉴스 밑장. 네, 안녕하십니까. 김수민입니다. 오늘은 5.18 특집 방송이고, 우리가 대구 경북 지역의 방송인데, 대구 경북도 5.18 지역이었다. 5.18은 광주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었고, 그리고 광주 시민들과 함께 싸우는 대구 경북 주민들이 있었다는 내용으로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혼자 하냐고요? 아닙니다. 오늘도 함께하는 패널 뉴스민의 전용길 이름을 얘기하는데 저도 웃고 있어요. 전용길 기자입니다. 제가 아침에 지금 일어나가지고 방송을 하고 있어가지고 말이 좀 꼬이고 있는데요. 네, 대구에 있는 전용길 기자는 생생한지 모르겠습니다. 전용길 특파원. 네, 여기 나와 있습니다. 네, 오늘 때마침 드레스 코드가 같습니다. 이 김수민 평론가와 제가 네. 이 녹색 코드로 이 망해가는 녹색당을 살려보겠다는 일념 하나로 이 같은 드레스 코드를 준비했습니다. 저는 최근 몇 년 동안 티셔츠도 녹색을 별로 안 입었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이게 자른 복장이에요. 자다 일어난 아, 복장이라서 네, 지금 전용길 기자는 녹색 와이셔츠를 입었고 네, 남방, 그다음에 네. 나는 녹색 티셔츠를 입었는데 전용길 기자는 그걸 외출을 감안하고 옷을 고를 때 입은 옷이겠지만, 저는 어제 자기 전에 입은 옷이기 때문에 집에 네. 들어와서. 네. 아하. 근데 이게 색깔이 맞아 떨어졌다는 게 더 기분이 나쁘네요. 일부러 맞춘 것보다. 네, 네. 요즘에 참 우리 본격적으로 얘기 들어가기 전에 네. 사실 제가 대구에 가기로 했었는데,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우리 지난번 방송할 때 박정희 동상으로 방송을 했었잖아요. 아, 그렇죠. 예, 그게 5월 2일에 시의회 본회의에서 통과가 됐죠. 그렇습니다. 네. 제가 그 본회의 당일날 장지혁 대구 시민단체 연석회의 운영위원장한테 얘기를 해서 가겠다 그랬어요. 본회의 아, 당일에. 그게 네, 목요일이거든요. 네. 제가 목요일에 방송이 원래 저녁에만 하나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낮에 뭐 시의회는 아마 10시나 11시쯤에 개회를 할 테니까 그때 필리버스트 비슷하게 이제 가서 발언하고 하려고 했었는데, 제가 방송이 오후에 있던 방송 하나가 목요일로 옮겨가는 바람에 대구를 음. 갈 수가 없게 됐어요. 아, 네, 그래가지고 제가 대구를 못 갔습니다. 네. 아이고, 이 김수민 평론가가 왔었으면 아마 네, 통과가 안 됐을 수도 있었을 텐데, 이 전국에 네, 계신 많은 이 네. 청취자분들께서 안타까워하십니다. 그러게요. 제가 뭔가 마력을 몰고 가는 힘이 있기 때문에, 네. 네, 그 부정타기 하는 그런 게 있어가지고 안타까운데, 제가 시의원 때도 특기가 하나 있었어요. 음? 통과된 예산을 못 쓰게 하는. 아, 네, 통과를 막는 것도 제가 뭐 몇 건을 한 게 있지만, 통과된 예산도 불용이라고 하죠. 집행불용. 아, 네, 그렇죠. 예. 불용 예산으로 만들어주는 실력이 있었기 때문에 예.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네, 참고로 어. 이제 제가 뉴스민에 최근에 연재를 하기 시작했죠. 박정희 동상 디자인 공모를 제가 일단 공모를 받으면서도 저도 계속 아이디어를 내고 있는데, 1편이 나갔어요. 지난 주말에. 음. 네, 5.16 쿠데타 때의 그 모습을 동상으로 만들자. 예, 두 가지의 좋은 점도 있다. 같이 인증샷 찍고 싶은 사람들 군복 입고 와서 찍어라. 어깨동무 박정희하고 어깨동무를 하든지. 네, 그리고 옆에 제가 차지철도 같이 세워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음. 왜냐, 차지철은 5.16과 12.6을 둘 다 박정희와 함께한 수미상응이다. 이것이고, 그다음에 박정희 싫어하는 사람들한테도 좋은 동상이다. 왜냐, 싫어하는 사람들 뭐 화가 난다. 그럼 동상 옆에 딱 서가지고, 야, 이 반란군 놈들의 새끼들아! 막 이런 거 외쳐주고 이런 퍼포먼스를. 네. 그래서 1편으로 5.16 쿠데타 당시의 동상을 제안을 한 상태입니다. 제가 이거 일주일에 한 번 연재하려다가 근데 너무 많을 것 같아서 2주일에 해야 되나 약간 고민을 음. 하고 있습니다만. 네. 뉴스민에서도 계속 박정희 우상화라고 하는 그 섹션을 이제 하나
예, 만들어놨고. 만들었습니다. 예. 그러면 관련 글들을 계속 받으실 생각인가요? 얼마 전에 뭐 김동춘 교수도 글을 올렸던데. 네. 지금 이게 9 월에 박정희 동상이 이 건립을 완료하는 걸로 계획을 대구시가 하고 있어서 어 네. 동상이 세워지든 아니면 뭐 피치 못할 사정으로 세워지지 못하든 간에 이 음. 박정희 동상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을 좀 각계각층의 다양한 분들의 목소리가 있다는 걸 알렸으면 좋겠다 싶어서 지금 두 번째 이 연재해 주실 분이 그 인혁당 재건이 사건 유가족 어 아, 네네. 예예. 분이 지금 뭐 글을 쓰고 계셔 가지고 네. 그리고 이후에는 지금 고엽제 전후에 고엽제 피해자 네네. 들도 이 박정희 대통령으로부터 직접적인 피해를 좀 입은 음. 당사자들이기도 하니까 이 네. 다양한 어 글을 최대한 이 계속해서 좀 연재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엽제 피해자 중에 누가 글을 써주셨으면 좋겠다 수준이 아니면 쓰실 분이 있어요? 아 좋겠다 수준입니다. 아, 예. 네네. 근데 고엽제 네. 그쪽도 보수 성향인 분들이 많아가지고. 맞습니다. 예. 네네. 예전에 막 그 한겨레 신문사 공격하고 막 그랬었던. 예. 네. 물론 뭐 그 안에서도 성향은 나름 다양하겠습니다만. 네. 네. 그래서 혹시나 구해졌나 싶어서 구해졌으면 예. 반가워서. 네. 네. 사실 나는 보수층에서도 좀 나섰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어느 정도. 그러니까요. 예. 네. 나는 박정희를 존경하는데 이런 식으로 하지 말자. 음. 이런 그리고 은근히 없지 않을 텐데. 예, 음. 약간 그런 분들도 나서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 네. 중에 한 분의 목소리를 공개적인 자리에서 제가 들었는데 네. 지난주 토요일에 대구에서 이 매주 조찬 모임을 하는 자리에 가서 제가 박정희 동상 건립 과정 브리핑을 했습니다. 근데 그 음. 자리에 이분이 참석을 하셔서 자기가 1 분만 이야기를 하겠다. 네. 대구 두류공원에 네. 이게 동대구역에 세우는 건 좀 적절치 못한 것 같다. 이 음. 대구를 상징하는 관문에 한 명의 동상만 세우는 건 맞지 않는 것 같다. 그래서 네. 두류공원에 박정희 동상과 전태일 동상과 네. 이병철 동상을 함께 세우자. 네. 노사정.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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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분이 누구였냐면 18번 선거를 출마한 대구의 서중현 전 서구청장이 아, 네. 네네. 이 제안을 주셨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게 박정희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긍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분도 뭐 이런 제안을 네. 하긴 했습니다. 그분한테 공식적, 네. 그럼 그분도 혹시 글을 써주실 수도 있나? 부탁하면 얼마든지 네. 써 주실 수 동대구역은 피하자 정도겠네요. 네. 근데 동대구역을 사실, 피하고 예. 사실 그 세 명은 균형이 안 맞잖아. 박정희, 이병철, 전태일이면은, 예. 그러면은 한 명 더 세워야 돼요. 균형이 안 맞아. 왜냐면 이병철, 전태일만 세워도 50대 50이야. 네. 그잖아요. 근데 예. 박정희가 들어가 버리면 이거는 그 균형이 2대 1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병철이 박정희를 싫어했다고는 하지만. 예. 네. 노사정위원회 구도가 딱 맞는 거죠. 네. 노사정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근데? 그러면 거기에 그 당시 야당 정치인이나 이런 사람 한 명 세워야 돼. 아 네. 맞다. 3명 플러스해서 대구 출신이 네. 아니지만 김대중 대통령 네. 동상도 같이 세우자 네네.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대구 출신이 아닌 걸로 치면은 박정희 씨도 대구 출신은 아니지요. 그렇죠. 네. 박정희 제가 뉴스민 칼럼도 썼지만 서울에 제일 오래 살았다. 음. 네. 서울역에 세워라. 홍준표는 서울에서 국회의원 하면서 뭐 한 거야. 네.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하여튼 제가 박정희 그라드라는 이름도 쓴 적이 있는데 박정희 그라드 아니라고. 네. 박정희 그라드다가 아니라 박정희 그라드 아니라고. 요즘 시대는 그라드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리드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금 녹색 옷도 입고 있는데. 근데 사실 제가 구미에 어릴 때 살 때에 제가 네. 고등학생 때에 구미 상모동 박정희 생가 부근에 피자집이 있었거든요. 네. 그 피자집의 이름이 516 피자였어요. 예, 제가 그 피자집이 아직도 있으면은 그 특정 상호를 거명하는 거에 대해서
좀 부담이 있고 자영업자를 공격하고 싶지 않으니까 거론을 안 했을 텐데 아마 언젠가 문을 닫았기 때문에 얘기를 음. 드리는 거야. 예,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 비단 5.18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 대구 경북도 민주화에서 여러 가지 역할을 했고 박정희 정권 때도 보면 반유신 데모 제일 처음 나온 게 대구 아니었나요? 전국적으로? 그럴 겁니다. 네. 네. 예. 대구에 이제 사실 뭐 일반 어떤 기층적인 민중이라기보다는 그 당시로서는 엘리트층인 대학생이 주가 되긴 했지만 어쨌든 간에 대구에서 반유신 데모도 먼저 나오고 인혁당 사건 관계자들도 피해자들도 대구 출신들이 많고 뭐 그랬었단 말이죠. 그리고 이건 80년대로도 이어지는데 근데 저도 잘 몰랐던 역사를 얼마 전에 뉴스민의 전영길 기자의 글을 통해서 알게 된 게 5.18은 대구 쉽게 표현하면 네. 네 그런 내용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우리가 10월 항쟁이라고 표현을 어, 하면은 약간 헷갈리실 분도 있을 것 같아요. 대구에서 있었던 이제 뭐 일각에서는 폭동이라든지 봉기라고 부르는 예, 그 사건을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사실 제가 10월 항쟁이라는 말을 왜 쓰는 이유가 그 사건이 아니라 부마 항쟁이라고 흔히 쓰잖아요. 아, 그쵸. 예, 그게 10월에 1979년에 있었는데 사실 알고 보면 전국적으로 움직임이 있었던 거고 특히 음. 서울도 있었고 대구도 있었단 말이에요. 음. 예, 대구 하면은 딱 제가 그 인상 깊은 것이 대구 계명대학교가 네. 박정희 죽기 전날에 시위를 합니다. 음. 예. 굉장히 인상적인 장면인 거거든요. 다른 데는 그렇게 뭐 전국적으로 시위 있는 것도 아닌데, 예, 대구가 좀 더 일어나서, 부산, 마산이 먼저 일어났지만, 대구도 많이 일어나서 시위를 하는데, 아마 대구의 계명대에서 한 학생들이 네 자릿수 정도 모여서 네. 예, 시위를 한 걸로 기록이 나오거든요. 근데 요번에도 재밌었던 것은, 흥미로웠던 것은, 또 한편으로 마음 아팠던 것은 또 계명대야. 네. 맞아요. 5.18도. 예. 예. 계명대가 이렇게 좀 돋보이게 된 이유가 뭔지 그거부터 궁금했어요. 네. 이게 뭐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79 년도에 이 아까 이야기하셨던 10 월에 네. 계명대학교에서 10 월에도 시위가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계명대가 당시에 그 학내에서 학내 민주화 네. 요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 소위 유신의 어용적인 교수들 한테서 "수업을 받고 싶지 않다." 라고 음. 하는 그 학내 요구들 그리고 이 수업을 하면서 이 학교 안에서의 그 민주화 요구들이 있었고 근데 학생들이 이걸로 일단 모이고 보니 이렇게 어용 교수들이 존재하는 이유가 결국 유신과 연결돼 있는 거 아니냐. 네. 이렇게 생각하게 됐던 거고 이 80년 5 월에도 이 흐름이 좀 지속적으로 이어지면서 이게 학원 자주화에 대한 요구와 이 당시 신군부에 대한 불만들이 함께 좀 폭발했다라고 하는 한 측면이 있고요. 그 또 하나는 이 지리적인 요건입니다. 질이요. 예. 네. 그러니까 이게 그 학생들이 모여서 대규모 가두 시위를 벌이거나 학내에서 시위를 이 벌이려면 네네. 이게 학생들이 학교 안에서도 시위를 하지만 바깥으로 나가서 시민들한테 알리는 걸 우선적으로 좀 고려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당시 대구에 있었던 대학들 이 4 년제 종합대학들 가운데 가장 도심으로 진출하기 좋은 위치에 아 네네. 계명대학교가 있었던 거죠. 지금도 대명동에서 이 시위가 많이 벌어졌던 구 대구백화점 동성로까지 이 음. 진출을 하려면 네. 이 대명동 캠퍼스에서는 이 걸어가도 30 분이면 음. 가거든요. 네. 예. 그에 반해서 음. 영남대는 실제 80년 5 월에도 시위 한번 하려고 18 네. 킬로미터를 경산에서부터 걸어왔어야 되는 그리고 영남대는 서울로 예. 치면은 예. 서울의 중앙대? 예. 예전에 중앙대가 한강 다리를 건너면 세상이 아, 바뀐다는 얘기가 그쵸. 있었는데 예. 예, 중앙대가 굉장히 지리적으로 시위하기에 불리하기 때문에 네.
중앙대는 계속 제일 마지막에 나온다는 거예요. 예. 그걸 또 옛날에는 경찰이 학교를 못 나오게 막고 이런 게 예. 많아가지고. 그러면 이제 예를 들면 신촌 로타리 쪽에 있는 학교들은 뭐 서강대, 이화여대, 뭐 연세대 이 학교들은 예. 각자 일단 이제 교문만 뚫고 나오면 거기서 그쵸. 합세가 돼가지고 확 커지는 거고, 예. 성균관대 같은 경우는 나름의 그 또 대학로 쪽이니까 예. 거기도 이제 나오는 건데, 좀 나오기 어려운 데가 이제 서울대하고 네. 중앙대. 예. 예, 서울대는 일부러 학교를 글로 옮겼다는 얘기도 있죠. 나오기 어렵게 만들려고. 박정희 음. 정권 때 서울대가 대학로에서 관악으로 가니까. 그리고 그 앞에는 아시아 최대 파출소가 음. 있고. 예. 근데 그런 의미에서 계명대는 좀 지리적으로는, 네. 영남대가 예. 중앙대 쪽이랑 가깝고, 네. 계명대는 좀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 성균관대라든가 뭐 이렇게 도심에 있는 네. 학교라고 봐야 되나요? 네. 그렇죠. 그리고 도심에 있었던 또 4 년제 대학 중에 경북대가 있는데 네. 경북대의 경우에는 다리를 건너서 와야 되는, 예. 음. 그래서 다리만 막히면 네네. 나오지 못하는, 예, 아, 어려움과 네네. 예, 한계가 있었고, 그래서 지리적으로는 시내에 진출하기 이 유리한 측면도 있었고, 또 한 가지는 계명대학교가 있는 대명동 캠퍼스 인근이 또 역사 지리적인데, 1960 년에 대구에서 있었던 2.28 민주운동, 어 네네. 2.28 민주운동, 원래 기념탑이 지금은 두류공원으로 옮겨져 있지만 원래 있던 곳은 대명동 인근에, 이 2.28 민주운동 의거 기념탑이 있었고, 그 주변으로 이때 참여했던 고등학교들이 있다 보니까 이 영향도 음. 당시 계명대 학생들은 좀 많이 받았다, 네. 라고 하더라고요. 예. 네. 그 계명대를 통해서 알 수 있는 부분이 5.18 전에 직전에 나왔고, 그다음에 12.6 직전에도 나왔단 네. 말이죠. 사실은 이제 이 부마 항쟁하고 5.18 광주민주화 운동하고는 사실 그 사이에 대통령이 바뀐 거고, 권력의 주인이 신군부로 넘어간 거에 불과한 거지. 사실 이 항쟁 자체는 묶여 있는 거고, 제가 알기로도 부마 항쟁 때 광주에서도 이제 비밀리에 회합이 열려서 지금 부산이 들고 일어났기 때문에 광주도 일어나야 된다. 예, 이렇게 돼가지고 막 거사를 도모하고 있는데, 그리고 막 어디 술자리 가서 이제 어, 그 얘기들이 끝나고 집에 갔나? 하여튼 그 다음 날인가에 박정희가 죽었다.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일단 그 거사는 없는 게 됐는데, 하지만 그런 잠재력들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에 5.18로 이어진다라고 하는 게 이제 광주 지역에서 그때 일을 경험하셨던 분이 했던 얘기예요. 근데 그걸 보면은 이제 계명대 같은 경우는 11.6 때나 5.18 때나 다 등장하는 학교인 것이, 또 사실 이 항쟁이란 건 전국적으로 다들 기미가 있었던 건데, 뭐 다들 같이 하기가 어려우니까 어느 지역에서 먼저 나오고 어느 지역에서 끼려다가 뭐가 일단락 돼버리고 다시 또 폭탄 돌리기 같은 그렇죠. 느낌도. 예. 네, 사실 서울의 봄을 빼놓을 수가 없고 서울역 음. 회군을 빼놓을 수가 음. 없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서도 서울에서도 일단 흩어지는 걸 택했고, 음. 근데 또 대구는 대구대로 이제 들고 일어난 건데, 계명대에 휴교령이 내려졌다고요? 네. 그 당시에? 5월 15일, 1980년 5월 15일에 네. 이 전국에서 휴교령이 최초로 내려진 게 이 계명대였었는데, 서울 지역도 아니고. 네, 서울 지역도 아니고. 네. 그래서 아마 곧 5.18 기념재단에서 이 보고서가 좀 나올 텐데요. 이 네. 대구 경북 지역뿐만 아니라 이 광주 밖에 5.18 민주화 운동이라고 하는 걸 주제로 해서 지역별로 지금 이 책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는데, 네. 1980년 5월 14일이 대구에서는 이 각자 이 대학 내에서 모였던 신군부에 대한 항의, 이 시위를 벌였던 학생들이 14일에는 대구백화점 동성로에서 모이자 연합 시위를 네. 계획하게 됩니다. 어. 예. 이 연합 시위 계획하에 경북대, 영남대, 계명대 3개 학교의 학생들이 서로 다른 경로로 동성로에 모이기로 했는데,
네네. 예, 영남대 같은 경우에는 네, 13,000명이 가두시를 벌이거든요. 예. 네. 근데 구호 중에 재밌는 게 박근혜 퇴진도 있었습니다. 아, 그 당시에 박근혜 씨가 직함이 뭐였죠? 이 영남학원 이사장. 아, 그때 이미 이사장이었어요? 네. 어, 그래서 그 대통령 딸 신분으로 이사장이 됐던 거예요? 아니면은 박정희 사후에 그때는 된 거예요? 박정희 사후에 됐던 거죠. 박정희 사후에 아버지 돌아가시자마자. 예, 신군부가 임명을 한 거죠. 대구에 내려가 있으라. 아, 예. 그래서 이 꿀보직이네, 꿀보직. 꿀보직이죠. 어? 음마 아파트도 주고. 예.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이 박근혜 퇴진과 신군부 이 퇴진 이런 요구들을 걸고 영남대는 경산 캠퍼스에서 저기 만촌동 지금은 도심이 네, 됐지만 예, 네, 거기 논밭과 제를 넘어서 네, 예, 영남대 학생들 같은 경우 13,000명이 도심으로 진입하려던 계획이었고 네, 경북대도 쭉 학교에서 다리를 건너서 대구역을 지나 동성로에 진입할 계획이었고 음, 계명대도 다두 시위를 통해서 도심에 진입할 계획을 세웁니다. 근데 네. 실제로 이 동성로 한복판에서까지 진출한 건 계명대 학생들밖에 없었어요. 셋이 튀어나왔는데 네. 개명대만 성공했다. 예. 네, 계명대 학생들 7천여 명만 나오게 됐고 경북대 학생 한 10,000여 명과 영남대 학생 13,000여 명은 결국 도심에 진출하지 못합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왜 도심에 진출하지 못했나라고 했을 때 이미 계명대 학생들이 들어오고 난 이후에 그 네, 동성로 한가운데가 봉쇄되어 있었습니다. 경찰 아, 네, 병력으로. 그러니까 네, 뭐 일각의 증언에 의하면 이 부분은 완전히 확인되진 않았는데 어, 실제로 이 군인이 투입됐다라고 음, 증언하는 네, 생존자분들도 계시거든요. 네, 그래서 확인은 좀 필요한데 어쨌든 이미 상당수의 이 경찰과 이 군인들이 움직이고 있었다 대구에서도. 이 부분을 좀 확인할 수 있고 계명대 학생들이 이때 홀로 진출하게 되면서 나머지 학생들은 돌아갑니다. 그 자기 학교로. 네, 예, 학교로 돌아가는데 이 진출하는 과정에서 이미 계명대 학생들 중에 일부가 경찰서에 연행됐다라고 하는 소식이 진출한 학생들에게도 전해집니다. 네, 예. 그러니까 이 어, 학생들이 연합 시위를 벌이지 못하고 봉쇄당한 상태에서 뚫고 나가게 됩니다. 아, 네. 예. 근데 뚫고 대구 나가는데 성공했나요? 예 성공했습니다. 네, 근데 문제는 여기서 뚫고 나가고 이 동료들이 남부 경찰서에 연행됐다는 소식을 듣고 네, 남부 경찰서에 가서 항의 시위를 또 벌이게 되는데 이때는 네, 뭐 이 아주 이 투석전도 벌어지고 아, 네, 강경한 대치 상황이 지속이 되면서 이 항의를 벌이는 과정에서 또 추가적으로 연행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예. 네, 예, 당시에 뭐 보도를 보면 소요 사태 이렇게 음, 이 보도를 하곤 하는데 이때 시위에 참여했던 5월 14일 날 시위에 참여했던 학생들이 약 한 160여 명이 이 군대에 끌려가게 됩니다. 54단에 불법 구금 아, 네. 되는 불법 일이 구금되고 네. 직후에 강제징집되는 거예요? 불법 구금되고 나서 그중에 누군가는 기소돼서 구속 수사를 받기도 하고 어떤 네, 사람들은 훈방되기도 하고 네, 그 사람들 중에서 강제 징집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아, 예. 훈방된 사람 중에도, 네. 훈방된 사람들 중에도. 네. 예. 그 당시는 참 그, 어떤 사람은 그러던데, 운이 그래도 나쁘지 않으면 네. 군 복무하고 강제징집을, 강제징집이랑 감옥살이 중에 둘 중 하나만 하는 아 사람이 맞아요. 많다. 예. 근데 운이 나빠가지고 둘 다 하게 된 사람도 많다 네. 그러더라고요. 네. 어떤 예. 사람은 아마 군 복무 중에 뭐가 드러나가지고 감옥살이를 하게 됐는데 군 생활을 끝이 나고 뭐 이런 분도 있었던 것 같고. 네, 그러니까 하여튼 그 강제징집과 감옥살이의 이
경우의 수들이 또 있었다라고 하는데, 예. 근데 좀 궁금해지는 거는 그러면 왜 계명대, 경북대, 영남대 학생들은 무엇을 요구하면서 시위를 했던 건가요? 이 당시 이야기를 들어보면 기본적으로 학내 민주화 문제가 3개 학교가 다 깔려 있었습니다. 아, 네네. 예. 그러니까 영남대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내려온 이 박근혜라고 하는 이 네. 이사장 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고 박정희 요때 종합대학이냐? 예. 네, 그런 거죠. 그리고 여기에 대한 항의가 있었고 계명대 같은 경우에는 개신교 미션 스쿨인데 네. 그러다 보니 좀 상대적으로 교수들의 범위라고 해야 되나 성향 자체가 아주 음, 진보적인 교수들도 있고 네네. 또는 그렇죠. 신군부가 아니라 유신에 굉장히 협조적이었던 네. 근데 유신이 끝나지 않았습니까? 그 음, 박정희의 서거로. 네. 그러면서 이 유신의 협조적이었던 어용 교수들에 대한 항의의 음, 목소리가 커지게 된 이 배경이 네. 있었고 뭐 경북대 역시 박정희 부조상이 걸려 있는 네네. 이 학교다 보니까 음, 여기에 대한 항의 목소리가 있던 와중에 플러스해서 이 당시 이 전국적으로 이 학생들이 모였을 때 다녀온 당시 서울의 음, 상황이나 신군부의 상황을 어 경북대, 계명대, 영남대의 민주화 운동을 하던 일군의 그룹들도 서울에 다녀와서 이 목소리들을 어 접하게 되고 어 네. 접하게 되면서 우리도 이렇게 신군부 퇴진을 위한 시위를 좀 조직해야 되겠다. 아. 음, 그 학생운동 지도부들이 이런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근데 네. 요것들이 한 3월 말부터 해서 서서히 준비되어 오던 것들이 학생들의 자생적인 불만과 맞물려서 터져 나오던 게 예 이분들 같은 경우에도 시위를 조직하긴 했지만 이렇게 많은 학생들이 모일 거라고 애초부터 생각은 못 음,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게 터져 나온 시점이 5월 달이 예 음, 였던 거고 그러다 보니까 연합 시위를 계획하게 됐던 거죠 14 일로. 그러니까 계명대 같은 경우는 이미 5월 12 일부터 14 일까지를 민주화 투쟁 기간으로 학생들이 선포를 해 놓은 상황이었습니다. 아 음. 그 학생들은 신군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나요? 네. 그러니까 그때 사실 일반 시민들도 예. 뭐 전두환이 누군지 이런 걸 잘 몰랐다. 예. 제가 알기로는 심지어는 어, 민주화 운동에 어느 정도 관여하다가 군대에 간 70년대 학번 사람이 휴가를 나왔는데 후배들이 전두환이라는 사람을 얘기를 하더라. 음. 자기는 잘 모르고 있었다. 그렇게들 그래서 전두환이라는 사람을 대중이 얼마나 인식하고 있었는가 했을 때 그때도 이미 권좌를 쥐고 있었지만 잘은 모르고 있었다. 네. 또 특히 뭐 사람에 대해서도 잘 모르면 동태라든지 정세에 대해서도 좀 알기 어려울 테니까. 근데 비교적 좀 대학교 쪽에서는 이제 네. 경각심이 높은 편이었잖아요. 예. 그쵸. 네. 그랬는데 이 학생운동 지도부들은 대중들이 인지하고 있는 사람을 구호에 내걸어야 된다라고 해서 그때 네. 구호가 전두환 퇴진이 아니라 네. 신현악 퇴진. 그 사실 예. 윤석열 대통령도 예. 아까 모의법정이었나 거기서 예. 윤석열 대통령이 판사를 맡아가지고 사실 잘못 알려졌던 게 검사를 맡아서 전두환에게 사형을 구형했다라고 알려졌는데 그게 아니고 그 네. 신현악에게 판결을 내렸다라고. 아. 예. 그때는 신현악이 쿠데타 이런 데도 다 수개인 줄 알았다. 아 5.18도. 그쵸. 예. 예, 예. 그래가지고 그때 하면 신현악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예. 공개적으로는. 그래서 네. 공개적으로는 신현악 이야기를 또 많이 했고 그러면서 준비를 쭉 이렇게 4 월부터 이어져서 준비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고 하여튼 좀 그 안타까우면서 흥미로운 부분은 이번에 이걸 정리하면서 제가 그 광주박악 5.18 이라고 하는 연구 보고서의 교정본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검토를 해 봤더니 뭐 전국적으로 대구 경북 지역 이외에 동일하게 좀 나타나는데 당시에
계엄 사후보고 문건, 네, 문건이 국가기록원에서 공개된 내용들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이미 그 군부대를 중대 대대별로 각 대학들에게 배정을 해놓고 있고 이게 네, 5월 17일 이전에 네, 그러니까 네, 5월 14일 단계에서 대학들마다 배정을 해놓고 있고 또 여기에 대학교뿐만 아니라 고등학교 음, 경북 지역에 있는 포항, 경주, 안동, 선산 그리고 심지어 저기 청송, 네, 영덕 네, 이런 네, 고등학교들까지도 당시 신군부에 대한 시위를 벌이는 사람들이 있으니 학생이 있으니 네, 여기에도 군인을 일정 숫자를 배치해 놓은 계엄 음, 사후보고 문건들도 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네, 이야기는 어, 군대를 투입했던 것이 이 광주 애초에 광주를 고립시키기 위해서 사전에 다른 지역들을 어느 음, 정도 먼저 압박해 놔 네, 해놨다라고 하는 네, 근거이기도 하면서 또 80년 1980년에 민주화 요구를 이 목소리를 냈던 사람들이 대학생들이 주축이긴 했지만 대학생들 이외의 민간인 그리고 음, 고등학생들도 네, 상당수가 전국적으로 다 음, 분포되어 있었다. 우리가 네, 마치 광주에서만 민주화 운동이 벌어졌고 광주 바깥의 시민들은 오히려 이렇게 신군부에게 박수를 보냈다라고 하는 음. 인식을 하게끔 만드는 이 어느 정도 기억의 왜곡이 만들어져 온 거다라는 생각도 뭐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뭐가 왜곡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구와 경북 사람들은 우리 지역은 아, 신군부 때문에 득을 봤어. 아, 신군부가 우리 아, 지역을 억압한 건 없었어. 우리 네, 지역은 특별히 이 폭동을 일으키지 않았어. 라고 아, 네, 하는 네, 이게 네, 마치 지역에서는 이 신군부에 대한 비판적 목소리가 음, 없었다라고 하는 이 사후적으로 기억의 왜곡이 집단적으로 좀 네, 발생했던 거 아니냐. 네, 네, 저는 뭐 그렇죠.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이게 계속 연결되는 게 부마항쟁 같은 경우도 그 정권에서 여차하면 서울 지역까지도 그 뭐 부산, 마산 다루듯이 할 준비가 돼 있었고 네. 서울에서도 이제 대학교들이 봉기할 기미들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봉기하기만 해봐라라고 해서 좀 봉쇄하고 뭐 군인들 배치하고 다 그럴 준비는 돼 있었던 거거든요. 서울에서도. 근데 이제 이게 뭐 지역별로 약간 편차가 있다 보니까 근데 그게 어느 타이밍에서 딱 특정 시점에서만 포착을 해보면 특정 지역만 일어나고 다른 지역은 안 그랬던 것처럼 이렇게 보이지만 계속해서 그 흐름들은 이어지고 있었고 부마항쟁 때도 처음에는 부산대라든지 학생들이 주도를 했지만 얼마 안 지나가지고 이거는 그냥 일반 민중의 항쟁이 네. 돼버리거든요. 아마 대구도 저는 그 계명대, 경북대, 영남대 시위가 있었지만 그게 조금 지속이 됐으면 아마 비슷한 상황으로 갔을 거라고 봐요. 그 단적인 사례가 전 고등학생들이 들고 일어나는 네. 것은 일종의 리트머스 네. 시험지로 볼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런 기미가 뭐 대구는 물론이고 청송 영덕에도 있었다면은 네. 이거는 사실 이미 70년대 중반을 넘어서서 한국은 이제 거의 뭐 전민 항쟁이 여차하면 가능할 수도 있는 그런 이제 굉장히 강력한 불만들이 쌓여 있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전 대구도 뭐 거기서 예외는 아니었다고 봐요. 네. 어, 어. 자, 그러면은 그 경북대, 계명대, 영남대 학생들 시위는 또 움직임은 어떻게 전개가 됩니까? 네, 그 5월 15일에 계명대학교 같은 경우 휴교령이 내려지고 당시 네, 학생운동의 지도부들 상당수가 54단의 불법으로 연행되고 구금된 상황이 이어지게 네, 됩니다. 그래서 네, 이때 연행됐던 이 민주화 운동의 학생운동 지도부들의 상당수는 이 광주에서 계엄군에 의한 진압이 끝날 때까지도 계속 붙잡혀 있게 예, 되고 이 계명대 학생들의 시위 지도부는 좀 와해가 됐고 그 네, 영남대와 경북대 같은 경우에도 이 뭐지? 5월 14일 날 시위 가두 시위를 나갔는데
이렇게 많은 병력이 이 음, 시위를 막고 있구나라고 하면서 네, 이게 계명대 휴교령 내려지고 순차적으로 경북대, 영남대도 전국적으로 대학교에 휴교령이 내려지게 되면서 네, 어 이 대규모가 참석하는 시위는 조금 가라앉게 됩니다. 그런데 음, 예 우리 이게 5월 17일 네, 5월 17일 5.17 쿠데타가 일어나던 요 날이 하필 이 광주에서 보면 이 전남의 한평 고구마 네, 사건이라고 네, 아실 겁니다. 네, 그래서 들어본 적 있습니다. 예 그 농민들의 이 일종의 봉기가 있었는데 이 한평 고구마 사건으로 농민들이 이 투쟁했던 성과 보고대회가 5월 17일 날 광주에서 예정돼 있었습니다. 아, 네, 예. 그래서 당시에 학생 운동가 이 영남대, 경북대의 농가대학 출신들이 이미 60 년대 후반 학번부터 70 년대 후반 학번까지 그러니까 학생과 농민 운동이 좀 결합돼서 가톨릭 농민 운동을 하고 있었는데 네, 예 이들 중에 대구에서 이 광주에 5월 17일 날 간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몇 분이. 음, 그러니까 한평 고구마 사건 보고대를 보고 네, 오기 위해서. 근데 5월 17일 날 신군부의 쿠데타가 2차 쿠데타가 일어나면서 이 고구마 사건 보고대회가 취소가 됩니다. 그러니까 아, 네, 그래서 이날 현장에 가 있었던 5월 17일, 18일 이 현장에 가 있었던 예 이 가톨릭 농민의 경북 지부 네, 간부들이 3 명이 이걸 이 광주의 소식을 접하고 5월 네. 20일 날 대구에 돌아와서 한평에 네. 갔는데 네. 대회는 취소가 되고, 네. 취소가 되고 그러면 간평에서 대구로 돌아오는 길은 탈이 없었나요? 뭐 뭐 별탈 없이 네, 어쨌든 돌아오긴 했는데 5월 19 네, 일까지 광주의 모습을 목격하고 돌아오게 되는 거죠, 이들이. 아, 네네, 예. 그러고는 5월 20 일부터 24일 사이에 네, 어 이 지하에서 서클끼리 모임을 하는 거죠. "광주의 실상이 이렇다." 네, 예 광주에 뭐 폭동이 일어났다고 하는데 아니다. 이게 광주에서 민주화를 요구하는 신군부 퇴진을 요구하는 음, 시위가 일어났는데 이걸 군대를 투입해서 진압하고 있다. 네, 이걸 대구 시민들한테 알려야 된다라고 아, 네네, 하는 유인물을 제작하자 이런 그룹들이 한 몇 그룹 정도가 대구에서 등사기에 등사용지에 유인물을 만들어서 네, 어 네, 제작을 합니다. 실제 배포를 한 그룹들도 두 그룹이 있었고요. 네, 어 이걸 큰 벽서에 써서 이 붙이기도 했었고 아, 근데 이 유인물을 배포하자마자 바로 어 이 끌려가거나 네, 이런 일들이 지면서 5월 27일 신군부 계엄군에 의해서 광주 시민들이 진압되 기까지 이런 시도들이 몇 차례가 대구에서도 있었습니다. 네. 네. 본격적인 달빛 동맹의 출발은 네. 1980년 5월이었네요. 네. 그렇죠. 아. 네, 어, 그러면 그분들은 예. 광주에 갔다 오신 분들은 네. 뭐 구금이 되거나 그렇게 됐나요? 결국에? 아니요. 이분들은 네, 이때 구금이 되거나 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네, 1980년 9 월에 네. 예 이 간첩단 사건이 만들어지면서 예 간첩단 여기에 사건이요? 예 네, 여기에 줄줄이 엮여서 이때 이 뭐랄까 그때 당시에 한평과 광주에 다녀오셨던 분들이 3 분이 있었고 네, 이분들이 이 소식을 어디에 전했냐면 당시 본인들이 활동하던 둘의 양서조합이라고 하는 서점 네, 네, 어 네, 조합원들한테 이 내용을 알렸고 네, 그리고 이 조합원들 더하기 당시 경북대 후문에 서문에 이 서점을 운영 중이었는데 여기에 드나들던 학생들한테도 이 소식을 알렸고 예. 네. 예. 그 둘의 네. 양서조합은 어떤 조직인가요?
네, 앞서 이야기했던 건데 70년대 이 경북대와 영남대의 농과대학을 다니던 학생들을 네, 중심으로 이들이 당시 농촌문제연구회라는 동아리 활동을 했습니다. 왜 네네, 공업 지역들을 발달시키면서 농업 지역에 농사 짓는 농민들에게 이 고통을 전가하고 있다. 이런 음, 세미나도 하고 그래서 농촌을 좀 바꾸는 운동을 해야 되겠다. 라고 해서 농민들을 직접 만나고 그리고 농민들이 협동조합을 자발적인 신용협동조합 같은 걸 만들자 협동조합 음, 운동을 중심에 벌였습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어, 책도 좀 농민의 문제, 농촌의 문제를 알릴 수 있고 한국 사회 문제를 알릴 수 있는 책을 좀 보급하자라고 해서 음, 1978년에 두대 양서조합을 만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네, 헌책도 공유를 하고 시중에 금서로 지정된 책들도 좀 볼 수 있도록 공급하자. 근데 이건 뭐 음, 대구만 있었던 건 아니고 가장 먼저 양서조합이 생긴 지역이 부산이었습니다. 아, 네, 그래서 부산 다음이 대구였고 이 운동이 퍼지게 되는데 이 여기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60년대 후반, 70년대 초반 학번도 있다 보니까 음, 일부는 이미 졸업을 해서 네, 여기 교사 생활을 하고 있는 분, 그리고 음, 농촌 민주화를 위해서 농협에 취직한 분들, 그리고 네, 가톨릭 농민의 간부로 활동하고 있는 분들, 여기에 네, 대학생들까지 같이 결합돼 있었는데 이걸 1980년 9월에 전두환이 어, 이 권력을 다 장악하고 난 다음에 새로운 어, 이 간첩 사건, 공안 사건이 필요했던 거죠. 네, 그래서 이 두대 양서조합의 조합장이 음, 조합의 이사장이 북한으로부터 돈을 네, 받아가지고 이 책들을 네, 퍼뜨리고 어, 네, 네, 이 유언비어들을 퍼뜨린다. 그래서 네. 광주에도 다녀온 거고 북한하고 뭐 접촉한 적이 있나요? 전혀 없습니다. 아, 그냥 지원행, 100% 네. 지원해버린. 네. 네, 그래서 이 사건을 꾸미다 보니까 조합원들이 한 100여 명쯤 되니까 네, 조합원들까지도 다 끌고 간 거죠. 간첩단 사건을 만들려 네, 고 네, 했으니까. 근데 네, 이 사건이 진행되던 와중에 김수환 추기경이 또 신군부와 만나서 아, 네, 예, 이거는 우리 가톨릭을 건드는 행위에 대해서는 네, 좀 네, 자제해 달라. 네, 그래서 이 간첩단 사건으로 수사를 하다가 한 단계 내려와서 이 소요죄 예, 로 몇 명을 처벌하게 되고 네, 나머지는 이제 훈방 조치되게 되는데 이때 끌려가서 뭐 고문당하거나 구금당했던 사람들 수가 이 100명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네, 5.18 이후에 신군부에 의한 경군에 의한 진압 이후에 어, 이 한일한 사건으로 음. 불법 연행과 구금이 이루어졌던 가장 큰 좀 어, 사건이 이 대구에서 일어나기도 했었습니다. 그 뭐 간첩으로 조작하고 또 굉장히 대담하게 조작하고 내용도 예, 대담한 내용으로 조작을 한 건데 예, 마치 인혁당 사건하고 참 그렇죠. 예,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래서 네, 이야기를 들어보면 증언을 통해서 좀 복수로 확인되는 거는 이 당시 이 경찰 공안부에서 네, 그러니까 실적 경쟁이 음, 있었고 이게 할당이 내려져 있었다. 네, 네, 예. 몇 아, 명까지 채워라. 이 공안 네, 사건으로. 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고문하던 중에 네, 조사하던 중에 이 경찰관들이 끼리 이야기하는 것들을 어, 이 당사자 지금은 이분들 다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로 지정을 받았는데 네. 이분들이 그렇게 증언을 하더라고요. 예. 수사를 중앙정보부가 아니라 경찰이 했나요? 네, 경찰 공안에서. 아, 예. 예전에도 보면은 뭐 전부 다 그랬다고 볼 수는 없더라도 경찰에서 뭘 수사를 했는데 엉뚱한 내용들이 더 많이 나오는 네. 예, 약간 덜 그럴싸하게 지어내는 경찰에서 하면 예. 중앙정보부는 조금 더 그럴싸하게 지어내는데
뭐 안기부라든지 이쪽에서는. 근데 경찰에서는 더 허술하게 지원하는 경우들이 또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네, 이 사건도 보면 그 5월 17일부터 요때 광주에 다녀왔던 거, 네, 그리고 다녀온 이후에 모임을 갖고 이 광주의 실상을 알리는 유인물을 작성했던 거, 음, 여기에 이 금서들을 보급하고 네, 판매했던 음, 것들이 다 에, 간첩단 사건에 묶이게 된 거죠. 네, 네. 예. 그러면 그 양서조합 사건이 9월이었다고 예, 했네요. 9월에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5월하고 9월 사이에는 뭐 어떤 사건이나 흐름이 있었나요, 대구에서? 아까 제가 그 5월 18일 이후에 유인물을 배포했던 학생들이 하나의 그룹이 아니라 몇 개의 네, 그룹이라고 이야기했었잖아요. 그 중에 또 한 개의 그룹의 사람들도 5월에 유인물을 배포하고 이 건으로 또 붙잡혀가게 됩니다. 음, 여기는 한 8명이 한꺼번에 네, 연행당하는 일이 있었고요. 어, 그리고 어떤 또 한 그룹의 유인물 배포한 사람은 끝끝내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고 찾지 못하고, 음, 아직도요. 예, 아직도 네. 뭐 아는 사람들은 알고 있지만, 네. 아, 예, 왜 안 드러나고 계신 거죠? 어, 그러니까 이게 참 뭐 미묘하긴 한데 네. 이후에 그때 당시에 유인물 배포하긴 했지만 또 1980년 이후에는 활동을 또 이어가고 있지 않는 분도 있어서 예, 네네, 예, 그렇겠죠. 예. 네, 근데 여하튼 이 대구에서 이 유인물을 그냥 배포했고 벽서를 붙였다는 이유로 검거되기 시작하니까 소위 네, 말하는 학생운동 지도부들이 다 지하로 들어가게 됩니다. 음, 끌려간 사람들 절반, 지하에 네네, 잠수를 하게 되는 분들 절반. 네, 근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1980년 9월에 둘의 양서조합의 분들이 갑자기 음, 간첩단으로 되는 것도 있었어요. 이분들은 네, 중에 절대 다수는 학생들이 아니니까, 네네, 예. 그러니까 학생들이 아니다 보니까 자기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농사 짓고 계시던 분도 있었고 학교에서 어떤 분은 네, 수업하다가 그것도 네, 대구도 아니고 경북 청송군 진보면에서 어, 네, 예, 지- 진보면. 예, 예, 예. 너 왜 진보면에 살아? 뭐 이런 거 아니야? 예. 한국에서. 그 중학교에서 네, 수업하다가 끌려가신 네, 분도 두 분 계시고, 네, 그러니까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일상생활을 하던 분들이 네, 끌려가게 됐던 요인 중에 하나는 간첩단 사건을 만들려고 하는 것도 있었고, 신군부가 공안 사건을 뭔가 분위기를 만드는데 이 필요한 예, 사람들이 없었던, 예, 네, 그러다 어,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수면 위에 드러내놓고 서점 만들어 놓고 활동하고 있는 어, 네네, 이 사람들에게 사건을 꾸미게 되는 이유이기도 했던 거죠. 네, 네. 어, 그러면 이제 그 이후의 얘기를 좀 해보자면, 네, 1980년대, 그러니까 5.18 이후에 대략 6월 항쟁 네, 전까지 네, 대구 지역의 운동은 어땠는지 이 부분을 좀 어느 정도 뭐 네, 간단하게라도 네, 한번 네, 돌아볼까요? 네. 그 아마 이거는 저는 이야기는 드리고 싶은 게 전제해야 될 게 네, 이 대구 지역이 1980년대 그렇게 특수한 지역은 아니었다라는 걸 네, 예, 네, 예. 이 대구 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민주화에 대한 요구, 민주화 운동, 학생 운동이나 노동 운동이 적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네, 다른 지역보다 뭐 특출나게 광범위하게 벌어지지도 않았다. 이게 한국 사회 일반에 나타나는 현상이었다라고 네, 전제하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80년에 이렇게 대부분 학생 운동 지도부가 구속되거나 강제 징집되거나 또는 이 수면 아래로 잠수를 타거나 하게 되는데 이게 81년, 82년을 거치게 되면 아무래도 5.18 민주화 운동의 결과 이 미국에 대한 관념이 학생 운동하는 사람들한테서 바뀌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미국은 처음에 도와줄 줄 알았는데 네.
예, 광주 시민들도 도와줄 줄 알았는데 예, 방조하거나 부추겼다라고 예, 생각을 하니까 네, 그때 이제 반미가 70년대까지만 해도 그러니까 뉴욕 타임스나 이런 외신을 봐도 미국 언론들이 뭐라고 하냐면 한국은 민주화 운동하고 야당 세력들도 다 음, 반공이다라고 네,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약간 자기 반성을 하는 게 이들이 반공인 거는 이들이 친미를 하는 거는 반공이어서지 북한이 싫어서지 미국이 좋아서가 아니다. 음, 그리고 이미 70년대 야권에서도 미국에 대한 불만은 상당히 커지고 있었다라고 예, 그러면서 이제 반성하는 기사가 딱 11.6 정도에 막 실려요. 네, 그 전후로. 왜냐하면 이란 혁명이 있었기 때문에 한국도 잘못하면 반미가 더 커져가지고 이란처럼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예, 그런 이제 위기의식들이 미국에서도 생겨난단 말이죠. 근데 결국에 미국이 제가 알기로는 미국의 방침은 이거였던 것 같아요. 5.18은 전두환이가 하는 대로 놔두자. 음, 근데 대신에 요 얘는 이제 약점이 있기 때문에 그 약점을 갖고 음, 전두환을 컨트롤하자. 그래서 5.18은 용인하고 근데 그 다음에는 좀 민주화 쪽으로 가도록 하자. 네, 예, 이런 굉장히 계산적인 거죠. 그 계산에 의해서 많은 사람 되는 걸 막지 못한 건데 아무튼 그 시기를 거쳤고 사실 그 전까지만 해도 미국이 아마 어떤 약간 지하적 세력 민주화 운동 중에서도 이제 굉장히 뭐 통역당이라든가 난민전 정도 되는 사람들이라야 뭐 미국에 대한 어떤 음, 반대 이 정도가 있었던 거고 대부분의 민주화 세력은 뭐 사실 친미적이었다고 봐야 되는데 이게 이제 80년대에 많이 역전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대구 같은 경우에도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면서 이게 나타난 게 1983년에 대구에서도 미 문화원 폭파 사건 음 네. 이 일어나게 되고 근데 결과적으로 현재까지도 대구 민문화원에 폭파 네. 사건이 있었어요. 네. 예. 근데 이 뭐 대구 미 사상자는 사상자도 나왔습니다. 네. 근데 폭발물이 터진 사건이 있어서 이 이 사건으로 고등학생이 한 명 또 숨졌거든요. 예 이 현장에 있었던. 예. 뭐 도서관 같은 데 있었던 학생인가요? 예. 이 미 문화원에 방문했었던. 네네. 예. 문화원 안에 뭐 그런 시설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예. 학생들이 방문할 만한. 그렇죠. 그리고 뭐 이 시위하러 온 건 아니고. 예 시위하러 온 건 아니고 네. 그러면서 그러니까 누가 이 미 대구에 있는 미 문화원에 폭발물을 설치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예 네. 아직까지도 확인이 안 됐는데 아, 그래요. 예 이 네. 건으로 학생운동 지도부들이 또 한 번 끌려가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그렇겠지. 또 뭐 예. 사사치 뒤져 갖고 뭐 예. 누가 했는지 색출하겠다 이러면서. 예. 네. 예. 근데 이 여기에서 그렇게 연결된 거는 당시에 학생 운동도 그렇고 대중들의 좀 민주화를 바라는 시민들의 정서 자체는 미국에 대해서 이전과는 좀 네. 달라져 있었다. 네. 그거는 대구에서도 마찬가지였고 이 음. 부산에서도 미문화원 이 방화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고 네. 분위기가 있었고 학생 운동 지도부들이 한번 어 이 감옥에 옥살이를 하거나 또는 강제 징집으로 군대를 마치고 나온 이후에 네. 이들이 1983년 4 년부터 향했던 곳은 그때부터는 '아 이제 민주화 운동도 민주화 운동인데 어 네. 노동 현장으로 들어가자.'라고 하는 게 음. 본격화된 게 1983년 4 년. 예. 네. 예. 예. 그러면서 이 기존에 있던 종교와 결합한 농민운동, 노동운동 어 음. 가 예 학생운동 출신의 노동 현장 진출자들이 결합해서 네네. 대구 경북 지역에도 소위 그러니까 어 노동조합을 설립하는 운동 이 벌어지게 되고 이것이 쭉 이어지면서 87 년까지 이 대구 경북 네. 지역도 요렇게 흘러오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70 년대 후반 810 학번까지는 네. 84 년이 지나면 학교에 없어요. 이 사람들은 다 음음. 현장으로 진출해 있고 네. 네. 그리고 83년 4년 요때 대학에 입학한 사람들은
학생들 중심으로 이 소위 그 당시 전국적으로 대학가에 퍼지던 네. 이 반제 반봉건론, 예, 음. 그러니까 NL 이론이 이 대구에도 어 뭐랄까 연결되기 시작을 하는 네네. 어 네. 그리고 학생회가 부활하면서 음. 1985년 6년 요때는 대중적으로 네. 다 비싸지만 80년까지는 서클 중심이었다면 음. 85년부터는 이 대중적으로 민주화에 대한 시위가 요구들이 벌어지던 요 네. 부분들은 대부분 다 공개가 되어 있으니까, 예. 네. 이렇게 87년까지 대구 역시 이어지게 되는 거고, 87년 6월 항쟁 국면에서 보면 사실 1 월부터 그 범국본이 만들어지잖아요. 민주헌법 쟁취 네. 범국민운동본부가 만들어질 때 지는 과정에서 대구에서도 6월 항쟁의 어 그 시위 규모가 하여튼 기록상으로는 한 7만 명 정도가 음. 87년 6 월에 이 시위를 벌였다라고 나오는데, 요때 앞서 제가 이야기 드렸던 농민운동을 진출한 사람들, 노동운동 현장에 간 사람들이 다 네. 같이 좀 결합하게 되는, 예, 음. 80년대를 보내게 되는 거죠. 예. 80년대 여기저기 좀 산계에 있던 사람들이 네. 또 한번 모였겠네요. 87년 예. 6월 항쟁 때는. 87년 6월 항쟁 때도 혹시 개명대가 제일 먼저 나왔나요? 87년 6월 항쟁 네. 때 고거는 네. 뭐 확인해 보진 않았습니다. 네네. 날짜상으로 어디가 제일 먼저 네네. 나왔는지. 근데 네. 그 이거는 아마 우리 김수현 평론가 잘 아실 텐데, 그 이 시의원을 지내셨던 구미 네. 지역에도 본격적으로 학생운동 출신들이 현장으로 구미 공단으로 음. 네네. 오게 된 거는 83년 4 년부터. 아, 83년 4년에 학생운동 출신이 구미공단으로 들어간 게 83년 4년이에요? 네. 그 아, 그렇게 이른 시점이었나? 네, 그때 오신 네. 분이 그 보고 지내셨던 아, 지금 네네. 아, 민주노총 거기 그렇게 빨리 들어갔었나? 네, 84년도에. 네. 아, 난 87년 이후일 줄 알았는데. 네. 아, 사실 그분들은 이제 대구에서 구미로 들어오신 분들이죠. 예. 근데 또 80년대는 또 서울에서 구미로 들어간 네. 사람들도 있었죠. 예. 아, 혹시 리영희 선생 딸도 구미공단이었나? 리영희 선생 딸이 이제 위장 취업을 하고 그랬었거든요. 어. 예, 근데 그 딸이 구미공단으로 들어간 건지 아니면 딸의 친구가 가까운 같은 조직원이 들어간 건지 모르겠는데, 근데 후자는 확실하고, 네. 예, 후자는 제가 시내21에 얼마 전에 썼던 정직한 후보라는 칼럼이 있는데, 거기에 나오는 그 버스에 올라온 민중당 선거운동원이 있어요. 예, 그분이 서울에서 음. 대학교 다니다가 고향도 구미도 아니에요. 근데 이제 네. 구미로 위장 취업했던 네. 그분입니다. 네. 그래서 그래서 아마 그런 80년대는 흐름들이. 위장 네. 취업의 시대였고 또 네. 공단이 있으니까, 네. 예, 공단 지역들은 또 그걸 겪었죠. 그리고 그중에 구미가 가장 큰 대구 지역에서 네, 학생운동하는 사람들, 그리고 서울 지역에서도 이 구미가 이 영남권에서는 이 중요한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네. 예. 난 그게 궁금해. 구미로 들어갈 때 활동가들이 예. 그냥 공단이라는 것만 의식했는지 아니면 박정희 고향이라는 것도 의식을 했는지 어 나 왠지 별로 의식 안 했을 것 같아요. 박정희 박정희. 고향이라는 네, 걸 의식한 흔적은 어 네,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제가 지금 석사학위 네, 논문을 네, 네. 70 년대 구미 지역 아하, 여성 네, 노동운동사를 네, 준비하면서 자료들 모으고 있는데, 네, 흥미로운 거는 음, 당시에, 그러니까 도시산업선교회에서 전국의 중요한 여성 노동자 사업장에 대한 실태 조사를 대대적으로 네, 벌이는데, 이 지역이 네, 어디냐면 두 개 지역만 꼽아서 돌려요. 네, 구로공단이랑 구미랑. 그렇죠. 예. 근데 요 실태 의식 조사에 네, 보면 평소에 가지고 있던 생각들 이런 것들도 묻는데, 박정희에 대한 이 언급이나 네, 네, 이런 부분들은 특별히 나오지가 않고, 남겨 놓은 문서에서도 뭐 구미
공단에서 파업이 벌어지고 쟁의행위가 벌어지는 것이 이게 뭐 박정희 이 정부와 연결관계 이런 음, 거는 본 게 없습니다. 전혀 없었던 것 네. 같아요. 예. 그러니까 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예를 들어서 최근에 뭐 어떤 활동가가 있는데 요즘엔 위장 취업 같은 걸 안 하니까 그냥 시민운동가라고 네. 치는데 이 사람이 발령을 받았어. 구미로 가라. 그러면 막 주변에서 분명히 야 거기 박정희 고향이고 엄청 보수적일 텐데 뭐 네. 이런 얘기를 할 거란 말이죠. 예. 근데 옛날에는 오히려 그런 얘기를 안 했을 거다. 예. 맞아요. 그게 뭘 의미하냐면 제가 2010년쯤에 겪은 일인데 저희 집안 친척 어른들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도 다 경북 사람들이에요. 음. 근데 이 사람들이 2010년에 구미에 박정희 생가가 있다는 거를 처음 안 거예요. 음. 2010년에. 그 제가 봤을 때는 구미에 박정희 그라드화도 90년대적 현상이에요. 아 맞아요. 80년대는 오히려 사람들이 예. 별로 관심이 없어서 박정희에 대해서. 그리고 이게 묘하게도 민주화 운동은 민주화 운동대로 지금 이 지경으로 우리 살고 있는 건 박정희 때문이다. 음. 전두환을 낳은 건 박정희다. 이렇게 된 거고 전두환은 전두환대로 박정희 기념을 막았단 말이죠. 음. 예. 그렇기 때문에 80년대는 사실은 박정희가 이렇게 잠복했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구미공단에 들어가는 위장 취업한 사람들도 아 여기는 보수적인 도시고 이렇게 생각 안 했을 거야 별로. 음. 예, 그냥 공단이 생겼으니까 들어간다라고 기회의 땅이죠 기회의 땅 어떻게 예. 보면. 예. 그래서 여기는 되게 보수 우익의 지역이고 이렇게 생각 안 했을 공산이 높다고 보고 근데 내가 줄곧 생각했던 게 그거예요. 자 어쨌든 대구 경북이 대한민국에서 정치적으로 가장 보수 지역인 거는 네. 틀림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 보수라고 표현을 했을 때 이게 내 생각에는 한 80년대의 현상인 것 같아. 음. 예, 80년대 초반인지도 모르겠고 중반 후반일 수도 있는데 예,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70년대까지 대구가 더 보수적이었다는 근거가 없는 것 같거든요. 없죠. 예. 예, 대통령 선거하면 이제 박정희가 김대중보다 나오는 수준이긴 한데 그때도 김대중은 대구 경북에서도 선전을 했었고 예. 이거 되게 흥미로운 게 그러니까 사실은 인간의 인지상정이란 다른 선진국도 그런데 우리 지역 출신 대통령 후보가 나오면 그쪽으로 좀 더 가게 돼 있어요. 음. 평균보다는. 그렇잖아. 그게 되게 흥미로운 게 1971년에 대선이 있고 그다음 총선이 있거든요. 그때는 대선 총선이 같은 해 있을 때라서 보면은 대선에서는 동박정희 서 김대중 현상이 일어나는데 근데 총선에서는 음. 또 전라도에서는 공화당이 이기고 그리고 경상도에서는 제법 신민당이 또 이겨. 왜냐하면 그 신민당 대 공화당 구도는 영남 출신 대 호남 출신의 구도가 많이 약하기 때문에 음. 박정희 대 김대중 때는 그게 있었지만 그런 걸 보면은 70년대에도 별로 대구는 그리고 대구 지역에 막 그 공화당 후보들 막 떨어지거든. 네. 특히 지역주의를 선동했던 이용상 이런 사람들 국회의장까지 해놓고 대구에서 음. 떨어져요. 그리고 이제 또 대구 그 이후로는 이제 대선을 안 하니까 체육관 선거를 하니까 이제 민심이 정확히 확인 안 되는데 그게 이제 결국에 한 15년 정도 대선을 16년을 안 했던 거잖아요. 근데 내 생각에는 아마 그 80년대에 우리나라가 북한보다 확실하게 잘 살게 된 이후에 이제 대구 경북 쪽에서도 야 우리 공단이 세워진 게 다 여당 덕분이다. 이게 70년대가 아니라 80년대에 좀 확산이 되면서 그리고 나서 87년 민주화 이후에 본격적으로 보수 시대가 시작된 거 아닌가, 대구 경북에서. 그런 느낌이 좀 많이 들었어요. 네. 뭐 저희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실제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70년대 그리고 1980년 5월 상황을 돌이켜 보더라도 이 대구가 특별히 다른 지역보다 더 정치적으로 보수적이거나 이렇지는 네. 않았던 음, 상황을 확인할 수 있고 이거는 87년까지도 실은 그런 게 있어서 87년도 대선을 치르면서 네. 이 YS가 경북대학교 운동장에 음, 연설하러 와서 네. 했던 이야기가 "우리가 남이가"였거든요. 아, 네. 예. 그러고는 87년에? 예 87 년에 그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남이 가는. 그러니까 경남이랑 경북 "우리가 네. 남이가. 우리 다 네. 경상도다." 예.
아 근데 노태우가 나왔잖아. 87년에. 예, 노태우가 나와 있는데 네, 어쨌든 경남 경북이 다 우리 편이기 때문에 그때 그 네, DJ와 YS가 서로 뭐 음, 단일화를 하니 마니 할 때 네, 네, 였었잖아요. 후보 단일화 요구도 있고. 네, 그러니 이 대구 사람들은 이 YS를 남이 음, 아니기 때문에 밀어줘야 된다. 이, 네. 이 이야기를 대구의 연설장에서 하게 되고, 아 단일화 승부에서 나를 밀어달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명시적으로는 안 했지만 그걸 염두에 네, 뒀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네, 남이가라고 하는 네, 이야기를 그 연설장에서 공개적으로 하게 되고 이후에 당시 민주화 운동을 했던 학생들의 그룹도 DJ와 네, YS로 좀 나눠져 있어서 네, 그러니까 DJ가 연설하러 왔을 때 이걸 YS 쪽에서 굉장히 좀 저지하려고 했었고 음, 그러고 이걸 지키기 위해서 또 학생들이 음, DJ를 지키는 데 앞장서기도 했었고 그 네, 과정 87년도에 겪었던 것도 그러니까 이후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특히 정치적으로는 3당 합당을 하면서 소위 대구의 민주당 계열은 대부분은 YS 계열이 중심이었는데 그렇죠. 이들이 어, 소위 말하는 저기 한나라당 당시에 네, 민자당으로 쭉 다 넘어가게 되면서 음, 중간 고리 역할이 끊어지게 된 게 네, 이후에 본격적으로 그러니까 선거가 민선 지방자치단체 선거부터 시작해서 선거가 2년 단위로 열리는데 이때 음, 나올 자원들이 확 이렇게 네, 죽어버린 것도 저는 영향을 네. 미쳤던 것 같아요. 네. 이게 사실 3당 합당이 대구 경북 보수화의 가장 결정적인 예, 사건이었던 게 88년 총선 때 성적표를 보면 당시에 민정당이 대구를 거의 석권을 했잖아요. 예, 근데 민정당이 득표율이 막 70 이렇게 안 나와. 맞아요. 한 50점 예, 나와요, 50. 예, 그리고 2등이 예, 김종필도 아니고 김영삼당이야, 2등이. 예, 보통은. 예, 그래서 김영삼당이 한 30%씩은 나와요. 예, 예, 그리고 김종필도 어느 정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다만 김대중 쪽만 바닥인 거지. 예, 맞아요. 타자구도에서. 예, 그래서 김대중 쪽만 바닥인 거고 1강 2중 정도 된단 말이에요. 예, 대구 경북만 봐도 음, 1강 구도였던 건데 그 1강 2중에 합당을 해버리니 예, 그러니까 싹 쓸려가는 거예요, 예, 사실. 예. 그러니까 우리 대구 경북에서는 어떤 사람이 좀 이렇게 반골 기질이 있고 좀 이렇게 비주류인 사람이 있으면 야 야당 성향이다 뭐 이런 표현을 하는데 사실 야당 성향이라고 표현되는 사람의 스펙트럼은 김대중 지지 스펙트럼보다 훨씬 넓어요 사실 예, 평소에도. 예. 그 옛날 같으면 김영삼 정도 지지한다 음, 그러면 이제 야당 성향인 음, 거였는데 근데 그 야당이 여당으로 편입이 돼 버리면서 대구 경북 보수가 엄청 심해졌다. 그래서 DJ도 대통령 선거 97년 할 때도 한 10% 정도 예, 조금 넘게 얻는 거에 불과해. 그것도 오른 거야. 예, 그것도 표가. 오른 건데, 예, 그만큼 이제 3당 합당의 충격이 컸던 거라고 봐요. 예, 그래서 난 80년대, 적어도 80년대 전반기나 70년대의 그런 강고한 복수는 아니었다, 대구가. 음, 예. 그리고 이게 대구 지역 민주화운동 역사라든지 뭐 개명대가 광주보다 3일 먼저 휴교령을 받았다든지 이런 것들이 잘 모르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대구의 재야운동 출신 중에 정치권으로 간 사람이 있나요? 이강철, 그 정도밖에 없죠. 네, 많지 않죠. 많지 않죠. 이 네, 이강철 전 수석 정도 말고 네. 그러니까 이강철 수석도 결국 선출직 공직자는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뭐 예, 그 노무현 정부 때 예, 시민사회 수석했나요? 예, 시민사회 예, 수석한 거였고 그 유승민과 맞붙었던 2005년 선거 때 재보궐선거 음. 때 그 안타깝게 낙선하면서 그 뒤로는 공직선거에 또 출마하지 않았고 그렇게 놓고 보면 재야 출신들 중에서 선출직 공직자 이 국회에 입성한 대구 지역의 음. 재야 출신들은 없다고 봐야죠. 그 사람들은 공직뿐만 아니고 예.
뭐 민자당 계열 정당에 들어간 사람도 별로 없는 것 같고, 예, 예. 왜냐하면 사실 차라리 부산 경남이면 예, 재야 출신인데 김영삼 강하게 밀착해가지고 쑥 들어갈 텐데 예, 그런 것도 아니고, 예, 그다음에 그렇다고 또 그럼 김대중 쪽으로 간 사람이 있느냐? 그건 더 예, 찾기 어렵잖아. 예, 이게 약간 대구 민주화 운동이 우리나라 민주화 운동 자체에 재야라는 특수 세력이 있었던 것 자체가 특수성이겠지만 대구는 더더욱 민주화 운동에서 재야가 차지하는 비중이 더 컸던 것 같아요. 예, 예, 정당이 차지하는 비중이 작았던 것 같아요. 대구는. 맞아요. 예. 예. 그런 그래서 점들이 근데 이게 약간 전승이 안 되는 게 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음, 출신들이 만약에 뭐 광주처럼 뭐 정동련 씨 같은 경우는 옛날에 구청장도 하고 음, 그분은 이제 민주당 아니고 했던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뭐 86세대 대표적으로 대학교로 음, 치면은 그러면 이제 정치권으로 가고 이러니까 근데 대구 같은 경우는 정치권 제도 정치하고는 좀 이게 뭐랄까 연결고리가 별로 없으니까 예. 그래서 좀 더 잊혀지는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으로 하나만 이야기 드리면, 그러니까 이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좀 깨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 이유 중에, 이 몇 년 전에 대구 경북 민주화 운동사라고 하는 책을 민주화 운동 기념사업회, 대구 경북 아, 기념사업회에서 이 발간을 했는데, 어, 네, 이 전 구미시장이었던 장세웅 시장도 이 대구 경북 민주화 운동 기념사업회 이사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네, 네, 구미시장 당선될 당시에까지. 네, 근데 책을 발간하고 논란이 많이 생겼습니다. 불만 섞인 목소리가 많이 나왔는데, 이유인즉슨 네, 네, 책을 집필했던 이 중심들이 다 70년대 경북대에서 활동했던 사람들이다 보니까, 아, 네, 예, 지나치게 자기 학교 중심적으로, 네, 그래서 아, 특히 그 계명대나 영남대에서 네, 있었던 그 민주화운동, 그리고 네, 1980년 5월에 대한 이야기도 음, 예, 좀 뭐랄까, 이게 시민들이 함께 공유할 만한 기록이라기보다는 1980년까지의 그 경북대 학생운동사를 중심에 놓고 쓰다 음, 보니, 예, 네, 제대로 이 대구 내에 여러 대학생들이 이렇게 활동을 했었다라는 게 음. 안 알려지는 예, 이유도 쓴 있다. 사람이 쓴 사람이 경북대 출신 아니에요? 맞아요. 예, 예. 장세용 시장도 경북대 출신인가요? 그러니까 영남대에서 학부를 나왔는데, 아, 석사를 네네. 경북대에서 하셨죠. 네. 예, 그러니까 이게 경북대 출신들이 아무래도 다른 쪽에 민주화운동 관여했던 분들보다 예, 학계로 진출하는 예, 맞아요. 예, 비중이 더 크죠. 예, 그러니까 이걸 자기가 붓을 지어버리니까 이제 예, 자기 중심으로 가는 거 예.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이게 약간 70년대나 80년대 네, 민주화운동사는 당사자들이 자기 역사를 자꾸 기록하려고 하는데, 네, 거기에서 좀 이렇게 오해와 곡해가 있기도 하고, 네, 때때로는 현재 시민들이 공감하지 못하는 부분에 지나치게 좀 포커스를 음, 맞춘다거나 이런 게 있는 것 네, 같아서, 요거는 그 다음 세대가 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도 음,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5.18 네, 80년 5월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도, 이 세대들이 증언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 다음 음, 세대들이 이 시민들이 함께 기억할 수 있도록 만드는 역할을 뭐 해야 될 것 네, 같다. 예. 네. 아, 그리고 끝으로 이제 인도적인 차원에서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 네, 게 아까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5.18 유공자 중에 네, 대구 사람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좀 오해를 받거나 눈총을 의심을 받는 그렇죠. 네, 그 현실이 있다고. 네. 네, 지금 이게 좀, 이제 최근에 5.18 관련된 극우 유튜버들 중심에 네, 그런 얘기들 있잖아요. 네. 그거하고 관련이 돼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크게 이렇게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요. 2년 전에 이 5.18 유공자들이 네, 정신적 피해 배상, 손해배상에 대한 이 소송을 각자 사건마다 모여서 소송을 냈는데, 대구에 계신 분들은 대구지방법원으로 소장을 내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리고 서울에 내신 분도 있고 광주에 내신 분도 있는데 근데 음. 이 민사소송의 소장을 판사가 받고 네. 소송 준비를 하면서 이 아니 그 잘못 내신 것 같다고 음. "광주에 가서 내셔야 될 소장을 왜 대구에서 내셨냐." 네네. 이 판사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5.18 유공자가 왜 대구에 있냐. 예. 네. 예. 편견이죠. 예. 편견이죠. 네. 그리고 아니 그리고 또 사실 원래 강주에 살던 분도 예. 이사를 대구로 와서 그럴 경우도 있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예 네. 6 명이 함께 소장을 내니까 네네. 예예.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있었고 유공자면 주차장이나 이런 데 할인 혜택을 주잖아요. 네. 예. 제가 지난주에 만났던 포항에 살고 계시는 음. 이 두뇌 사건 관련자신데 이분은 고향도 포항이고 대학만 대구에서 나오고 이후에도 활동도 포항에서 하셨어요. 네. 근데 유공자증을 보여줄 때마다 네. 그런 이야기를 듣는다고 해요. 아니 그럼 1980 년에 광주 가서 데모한 거 진짜 맞냐고. 무슨 네네. 뭐 그 포항에 있는 분이 광주 가서 데모하는 거냐고. 이래서 다 네. 유공자 가짜라고 하는 거 아니냐고. 예. 아 예. 유공자증에 5.18이라고 써 있나요? 예. 예. 5.18 이라고 적혀 네. 있습니다. 예. 광주라고는 안 써 있잖아. 예. 광주라고 안 적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게 편견인 거죠. 예. 어. 그리고 유공자다 보니까 국가 유공자잖아요. 현충일 네. 기념식 때 음. 지역에서 초청을 받아서 네네. 초청장이 오니까 갔는데 네. 그 보훈 다른 이렇게 유공자들이나 음. 보훈단체에서도 자리도 음. 안 음. 만들어 놓고 네. 그러니까 초청은 아. 했지만 "5.18 네. 유공자가 우리 지역에서 있지는 않을 거야."라고 하는 게 보훈 네. 업무를 하는 사람들에게도 음. 갖춰져 있다 보니 네네. 그런 이 편견 '진짜 유공자냐.' 그래서 음. "네가 광주 사람도 아닌 네. 것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을 듣는다고 해요. 예. 편견을 증폭시키는 시도도 있고 한편으로는 사실 악의적이지는 않았지만 예. 그냥 뭐 이렇게 그냥 무지의 결과인 예. 경우도 있고 예. 그래서 이제 네. 그리고 이것도 있는 것 같아요. 광주 같은 경우에는 5.18 민주화운동을 중요하게 여기다 보니까 이렇게 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계기 교육 시간에 상당 부분 5.18 교과서도 만들고 네. 활용을 하는데 이게 음. 평론가님도 구미에서 학창 시절 보내서 네네. 아시겠지만 이 네. 대구와 경북 지역은 5.18이라고 해서 특별히 음. 아주 소수의 선생님들 제외하고는 네네. 교과서에 나오는 것 이상으로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배워본 바가 별로 없고 이 음. 교과서에서 나온 바는 주로 1979년 12.16 사건부터 12.12 쿠데타와 광주에서 벌어졌던 5월 18 네. 일부터의 5월 27 일까지의 진압 음. 요거 중심으로 배우다 보니 어 네. 그러니까 민주화 운동이 79 년과 80 년에 전국적으로 광범위하게 벌어졌다라고 하는 것 이 맥락에 대한 교육은 좀 부족한 음. 탓도 그것도 저는 기인하는 것 네.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건 뭐 쪼끔 다른 거긴 한데 정치적으로도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5.18 현수막을 전국적으로도 잘 안 걸고 특히 대구 경북에서는 거의 안 걸죠. 네. 추모 현수막 같은 거. 안 네. 겁니다. 예. 네. 아니 뭐 그렇게 함으로써 지역 밖으로도 더 오해를 증폭시키는 게 아닌가 싶은데 예. 예 대구 경북은 뭐 5.18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그렇죠. 잘못한 예. 예 비춰질 수 있는데 하여튼 그러면 그 광주에 5.18 교과서 뭐 이런 프로젝트가 있다고요? 아이 교과서는 아니고 그 광주 밖 5.18 민주화 운동이라고 해서 네. 전국의 광주에서 이 활동하지 않았던 5.18 유공자들 이 네. 과 그리고 연구자들이 모여서 어 지금 책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각 지역별로 어떤 네네. 거의 초고 완성은 됐고 지금 교정 보는 아 단계인데 그러니까 부산 경남 지역과 뭐 전북 지역, 강원 지역, 네. 서울도 서울 지역이라고 하는 형식으로 네네. 따로 다루고 있고 대구 경북 지역도 같이 나오는데 앞서 제가 음. 잠깐 언급했던 대구 경북의 고등학교에 계엄군을 투입하고 부대를 배치했던 것
것들까지도 네, 그리고 네, 고등학교에서 벌어졌던 시위나 이게 민주화에 네. 대한 요구들까지도 담긴 책이 교정이 빨리 끝나면 올해 뭐 상반기 6월 말 아, 뭐 요때는 책이 네. 나올 것 같습니다. 아, 얼마 안 남았군요. 예. 아, 아니 사실 제가 질문한 거는 이제 예. 광주에서는 예. 5.18 아. 교과서를 만드는 예. 아. 다 예, 그 예. 얘기를 듣고 그러면 우리도 만들자라고 제가 아 얘기를 그쵸. 하려고 했는데 근데 예. 마침 이제 그런 예. 프로젝트는 이미 되고 예. 있었고 책은 곧 나올 예. 거다라고 설명을 해주셨네요. 예. 네, 그 뭐 뉴스민 저희도 뭐 그런 움직임에 또 계속해서 또 동참을 하고 앞장서도록 하는 뭐 그런 또 어, 주체가 될 것 같고 뭐 끝으로 네, 네. 마무리하면서 혹시 뭐 못다 하셨던 말씀이라든지 네. 아니면 뭐 정리하는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뭐 한 가지 이야기를 꼭 드리고 싶은 게 이 그러니까 대구와 이 경북 지역에 있으신 분들이 어 이 스스로 자기 지역을 비하하는 음, 경우를 제가 많이 봅니다. 특히 이번에 네네, 총선 끝나고 나니까. 네, 아 그리고 박정희 동상 과 네, 관련해서도 에 제가 지난주에 서울에 다녀와서 서울 분들과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네, 한마디가 이 박정희 동상 진짜 지어지는 거냐? 어디 지어지는 거냐?" 네,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어 아 다들 고 이야기 이후에 상세히 설명을 해 드리고 나면 "아이 대구가 그렇지 뭐. 예. 음, 대구니까 짓는 거지." 네. 예 그렇게 서울 사람이 얘기한다고요? 예. 예. 그때 할 수 있는 말이 있어요. 예. 서울에 그 박정희 기념관 있다면서요. 아, 혹시 가봤어요? 박정희 기념관 본 적 있어요? 실물로? 저는 가 봤습니다. 예. 아, 예. 예. 그걸로 약 올릴 수도 있어요. 야, 예. 그 동네, 서울 마포 그 동네에는 박정희 기념관 있다면서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저는 네, 이 이야기를 꼭 드리고 싶은 게 뭔가 근데 음. 이런 이야기를 강하게 체념하시는 분들 중에 상당수는 고향이 대구 경북 출신인 분들이 더 많습니다. 아, 그러니까. 예. 예. 그래서 그게 왜 그러냐면은 자기가 살아본 대구 경북이 있을 거 예. 아니에요? 근데 타지에 살면은 예. 차이는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게 크게 보이는 거지. 예. 네, 그래서 적어도 이 지역에서 있었던 일을 긍정하고 바꾸기 위해서는 비하하는 음, 것만으로는 저는 가능하지 않다. 네, 특히 선거 결과도 그렇고 박정희 동상도 마찬가지고 그런 면에서 1980년 5월 대구에서 있었던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음, 주목하고 주변의 이야기를 어 나눠 주시는 게 뭔가 본인들이 이야기하는 대구를 바꾸는데 더 네, 중요한 일일 수 있다는 음.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우리가 박정희 동상을 핵심도 뭐 박정희에 대한 뭐 죽은 사람에 대한 옛날 권력에 대한 뭐 민주화 운동의 연장이라기보다는 주민들의 명예를 위한 거잖아요. 네. 예, 그렇죠. 박정희 그라드로 오해받고 싶지 않은 이런 것들이 있는 건데 그러면은 이제 동상을 반대하는 것, 그런 우상화를 반대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에 있었던 긍정적인 역사들을 발굴하는 것이야말로 또 예, 그 목적에 또 부합하는 일이 아닐까 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저도 사실은 대구 경북 지역의 5.18은 잘 몰랐었던 주제였는데 얼마 전에 전용길 기자의 글을 보고 이걸 다뤄봐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저 같은 사람도 잘 몰랐으니까 네, 앞으로 또 알려나갈 일이 많이 남아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 오늘 전용길 기자 또 이렇게 저희 줌으로 지금 연결해서 네, 서울, 대구 이렇게 하기도 했고 예전에 이제 이창원 씨가 맨날 네. 뭐 줌으로 해요, 줌으로. 네. 네, 그래서 나중에는 이창원 씨도 같이 줌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러모로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줌으로 외우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아수라 아수라 발발타. 발발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